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수확을 앞둔 과수가 강풍으로 우수수 떨어졌고 아파트 담벼락이 무너져 행인이 다쳤습니다. 여수 지역 관광객 수가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관광객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역 수건 사업인 여수 웅천 수호간 해상교량 건립공사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는 2022년까지 사업비만 668억 원이 투입됩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가 시행됨에 따라 광주 전남 지역 출신자들의 기대감은 더 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은 지나갔지만 지역 곳곳에 생채기가 남았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이 몰아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 년 된 나무가 초속 20m를 넘나드는 강풍에 힘없이 넘어졌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매서운 바람은 밤새 이어졌고 지역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낙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속절없이 망가진 농장만 바라봅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봤던 악몽에 다시 떠올라 앞날이 막막합니다. 당도를 머금고 무르익어야 될 배들이 이처럼 대부분 낙과가 되다 보니 농민들의 상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확하기가 아주 애매한 시점에서 태풍이 왔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만 참아줬어도 수확을 좀 할 수 있을 건데 떨어진 배들은 모두 폐기될 예정이어서 수확이 아닌 뒤처리에 일손 걱정도 뒤따릅니다. 강풍으로 도심에서도 정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가로수가 넘어지고 전신주도 고장나면서 수천여 세대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승강기 고장으로 주민들이 갇히기도 했습니다. 시설물이 파손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습니다. 여수에선 양식장의 지붕이 날아가 파손됐고 건물 외벽 단열재가 바람에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또 고흥에선 아파트 담벼락이 무너져 내려 길을 지나던 17살 김모군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태풍 쏠릭이 남긴 생채기로 지역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군은 본격적인 피해 상황 집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강풍이 불면서 이용이 금지됐던 고흥 지역 해상교량의 차량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익산지방국통관리청은 어제 고흥 거금대교와 소록대교에 내렸던 긴급 통행 제한 조치를 오늘 새벽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거금대교는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어 통행이 제한됐고 소록대교는 거금대교와 인접해 있어 연계 통제됐습니다. 오늘 오후 7시쯤 호남고속도로 순천나들목 진입로에서 적재된 컨테이너가 떨어져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56살 A씨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전남 지역 평균 저수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평균 저수율은 50.1%로 지난 22일 이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상승했지만 전남 지역은 45.5%로 여전히 평년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이번 비가 가뭄 해갈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여수의 관광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관광객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해 1,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여수시. 하지만 올 상반기 주요 관광지 입장객이 줄면서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이 과제입니다. 관광 분야의 숨고르기 기간인 만큼 다양한 콘텐츠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수가 새로운 콘텐츠를 정확히 개발해서 새로운 관광객 그리고 관광객들이 재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지금부터 아주 절실하게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관광도시 전환으로 물가 상승과 교통체증을 앓고 있는 구도심 분산을 위해 여수 서북권 개발도 제안됐습니다. 퀸즈파크,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챌린지 파크를 지금 또
건설하고 있거든요. 이어서 이제 또 화양지구 개발 이렇게 연계된다면 이 서부권의 관광지가 활성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쇼핑과 관광을 연계하고 엑스포장을 활용한 대규모 마이스 행사 유치도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도시 마케팅을 도입한 마이스 연계가 강조됐습니다. 기업의 연수라든지 학계에 여기서 갈 수 있는 수련이라든지 그러면서 쇼핑과 연계되면서 지역 자원하고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도시 마케팅이 주된 업무가 되어야 된다. 여수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만들겠다는 여수시. 그 청사진을 완성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다음 달 광양에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는 다음 달 3일 전남 도립미술관 건립부지에서 기공식을 갖고 오는 2020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경전선 폐선부지인 구 광양역사부지 일원에 총 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1,500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순천대가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순천대는 이번 평가에서 역량 강화대학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구성원들과 지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다며 대학 혁신작업과 구조개혁을 계속 추진해 지역 대표 국립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대는 또 지난 2015년부터 선제적으로 정원 감축을 실시해 추가 정원 감축은 없다며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재정 지원은 지속적으로 받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공기업은 말 그대로 상종가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채용 계획에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나섭니다. 5급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368명, 분야별로는 행정과 토목, 기계 전기 분야에서 100명 이상씩 뽑고 전산과 환경 분야도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가 시행됨에 따라 분야별로 채용 인원의 18%를 광주 전남 지역 대학 출신자로 채용하게 됩니다. 농어민 자녀인 경우에는 따로 모집 직렬을 분리해서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에너지 공기업들도 하반기 채용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는 다음 달 말쯤 나오고 규모는 70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별로 보면 한전이 560명, 한전 KPS 100명 안팎, 한전 KDN이 40여 명을 채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파진흥원과 컨텐츠진흥원 등 혁신도시 다른 공공기관들도 올해 하반기에 10명 안팎을 채용할 예정이어서 광주 전남 지역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수 웅천 소간 해상교량 건립공사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중순 착공식을 시작으로 업권 보상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2년 7월까지 해상교량 건설 공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웅천지구와 소지구를 잇는 해상교량은 길이 1154m, 왕복 4차선 규모로 66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5분쯤 여수시 삼산면 손죽도 앞바다에서 40톤급 화물선이 침몰했습니다. 사고 당시 선박에는 선원 2명이 타고 있었지만 인근 암초의 배를 좌초시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오늘 오전 조선소에서 수리를 받고 항해를 하던 중 갑자기 선박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을 연 지 6개월도 안 된 고흥군 신청사가 부실 시공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태풍 솔릭 때 내린 비로 지난 22일 청사 3층에 빗물이 새기 시작한 것은 물론 군수실과 파령산 홀에도 유리창을 통해 빗물이 들어왔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3월 신청사 개청 이후 비만 오면 청사 곳곳에 누수 피해가 잦아지고 있다며 3층 사무실 외에 다른 곳도 누수가 있는지 조사하고 건물 건설 회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전라남도와 함께 항만 전문 인력을 집중 육성합니다.
광양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광양 항만물류고에 모두 4천만 원을 지원해 취업률을 높이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항만물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체 견학과 멘토링, 전문가 특강, 인성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 신임 사장 공모에 21명이 응모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에 따르면 신임 사장을 재공모한 결과 21명이 지원했으며 빠르면 다음 달 신임 사장이 최종 선임될 예정입니다. 이번 신임 사장 응모에는 정관계와 해운, 물류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보자들이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임 사장의 임용 기간은 3년이며 임기 만료 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전남도교육청이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4조 원대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학교 운영비와 함께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사업비로 기정 예산보다 6.2%가 늘어난 4조 199억 원의 추경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출된 추경 예산은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이 4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